부문별 원가 계산할 거 할게요, 덕분에. 자, 일단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도 회계 1급하고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공장에서는 부서라는 표현을 잘 안 쓰, 좀 약간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어디 마케팅 부서다가 이런 걸 쓰기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부서, 본사에서 쓰는 부서 개념을 공장에서는 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배우셨죠? 우리가 크게 직접 제품을 만드는 부문인 제조 부문하고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단지 제조 부문이 만들 수 있도록 보좌만 해주는 보조부문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우리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하기 위한 일단 여러분 그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제조 부문이 직접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을 만들죠. 맞죠? 근데 보조 부문은 제품을 만들진 못해요. 얘네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진 못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면 안 되냐? 보내줘야 돼요. 왜 보내주냐면 아까 우리가 제조 원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가 되거나 공헌하는 원가라고 해서 공헌하는 원가. 그럼 보조 부문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헌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긴 해야 돼요. 공헌하니까. 근데 다이렉트로는 못 보내주죠.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부문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보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못 보내줘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 도와주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제조 부문은 자신의 부문의 원가와 보조 부문한테 받은 원가까지 합쳐서 제품의 마지막을 보내주는 거예요, 일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한 방 쳐서 보낸 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품의 보조분의 원가로 들어가겠다라는 간접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단계 우리 그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걔네들이 상호배우법 그쪽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 결론은 다 뭐가 같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싹 다 보내줘야 돼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단계, 상호, 그다음 직접 배분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걔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싹 다 보내주니까 얘네들은 배부가 다 되고 나면 금액이 0이에요. 거의 다 보내주는 거니까. 0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있죠? 얘네들의 핵심은 보조 부문끼리는 용역을 주고받지 않냐? 받죠. 공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조 부문들끼리 서로 간 도와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조 부문끼리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걸 고려 안 하면 직접 배울 거. 보조 부문들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일부라도 고려하면 단계 배우죠. 그리고 둘 다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고려하면 상호 배울 거.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말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가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은 보조부문끼리 용역 주고 받는 걸 고려하는 정도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빨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직접 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무시하고 그냥 보조부문 걸 제조부문에만 배부해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장점은 계산이 간편해요. 가장 쉬운 문제가 직접 배우법 계산 문제죠. 하지만 단점은 정확성이 무지하게 떨어지죠. 아예 무시해버리는 방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단계 배우법. 자, 단계 배우법은 말문제.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부분 일부는 인식. 그죠? 그리고 항상 단계라는 건 순서니까 시험에 배부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단계 배우법의 답이에요. 순서라는 말 나오면.
아시죠? 왜냐면 나중에 직접 배우법하고 상호 배우법은 순서를 달리해도 답이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계 배우법은 순서가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단계 배우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보시면 핵심이 뭐예요? 그 단계 배부법 계산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단계 배부법 계산 문제를 푸실 때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요. 후순위 보조 부문의 원가를 나눠준다라는 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이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이제 풀면서 설명하고요. 네, 대입한다는 거. 요거 외우시고 계산 문제 푸실 때 외우시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하니까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를 하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야지만 계산 문제 느낌이 감이 와요. 보실게요. 여기다 그림 그려서 해보죠. 보시면 자, 여기에 보조 부문 1이 있고요. 보조 부문 1이 있고 여기에 보조 부문 2가 있대요. 여기에 제조 부문 1, 여기에 제조 부문 2 이렇게 있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장에서는 서로 간의 용역을 다 주고받죠? 맞죠? 보조부문끼리도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 서로 간에 뭐, 우리 전기 부문도 수선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맞죠? 전기 부문도 수선하고, 근데 수선부도 전기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조 부문끼리 이렇게 용역을 주고받고요. 맞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이 여기 제조 1, 제조 2의 용이 나눠주죠. 실제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요게 현실인데 단계 배분법 문제가 나오면 일단 예를 들어서 단계 배분법은 시험에 항상 보조 부문 어디서부터 먼저 배부할지 꼭 주죠. 어디 부분부터 먼저 배부할 것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단계 배분법은.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먼저라고 해요, 먼저. 또 여기가 먼저라고 하면 얘가 선순위가 되겠죠, 선? 아시죠? 먼저 선. 그럼 얘는 이 보조이는 나중이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 후로 나갈게요. 후. 이렇게. 시험에서 보조 부문 1부터 먼저 배부할 것 이렇게 출제하는 걸 단계를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핵심이 여기 있죠. 후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얘 보조 1부터 배부하니까 얘 배부해줘야 되는데 보조 1 입장에선 보조 2가 후순위 보조부 맞죠? 맞으니까 보조 1 입장에서는 보조 2한테 용역을 줘야 돼요. 여기다 준비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반드시 아시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에 나눠주는 건 당연히 고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 1이 제조 1에 나눠주는 거 고려. 보조 1이 제조 2에 나눠주는 거 고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 1 나눠줬으니까 보조 2를 그 다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보조 2 입장에서는 보조 1이 후순위 보조금이에요, 선순위 보조금이에요? 선순위죠. 그럼 우리 선순위 보조금은 원가를 배분하지 않아요. 이걸 여기서 후순위 보조금으로 배분한다. 아시죠? 그 말은 보조 2 입장에서는 보조 1이 먼저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배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일부 고려를 일부 고려. 일단 그 그림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보조 2는 제조 1에 용역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 2는 제조 2에 나눠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 보시면 예를 들게요. 만약에 보조 2 있죠? 보조 2의 원가 있잖아요. 보조 2의 원가를 네, 세모라고 해볼게요. 자기 부문의 원가가 세모래요. 근데 보조 부문이 지금 제조 1과 제조 2에만 배부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조심하실 게 뭐냐면 보조 2는 보조 1한테 동그라미를 받아놨어요. 받았으니까 자기 부문의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1한테 받은 동그라미까지 합쳐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려요. 이게 그림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계산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 용어를 안 해오시면 거꾸로 푸시면 정답이 있어요. 또. 시험에는 거꾸로 풀면 정답 나오기 말고 만들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구 외워주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출제를 아예 말문제로 됐어요. 어떻게 말문제로 출제했냐면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먼저 단계 배부법은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는다. 틀려요?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문은 후순, 다른 보조 부문, 후순위에 배부하죠. 이것도 최근에 출제한 적 있어, 실제로? 아셨죠? 되셨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어려운 거 지금이 머리 생생할 때니까 좀 더 가면은 좀 머리가 아프시니까 실제 그 어디냐 일단 직접 배우고 말고요.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단계 배포부터요. 설명했으니까. 자, 교재 207페이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단계 배우법 계산 문제를 잘 못 푼다 하신 분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207페이지 예제 읽어줘 보겠습니다. 예제인데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필요한 것만. 보면은 그 첫 번째 줄에 단계 배분법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단계 배분 보이시죠? 일단 그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거기 밑줄 좀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 그러면 수선복 지금 보조 부문이 어떤 부문하고 어떤 부문이 보이세요? 동력 부문하고 수선 부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수선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고 동력 부문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걸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게 내가 잘 못하시면 이쪽을 아시죠? 못하시는데 내가 빨리 생각해서 하겠다라고 그거 여러분 너무 그건 잘못됐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볼게요. 보니까 표 볼게 표. 보니까요. 거기 자기 부문 발생액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조 부문인 동력 부문의 원가가 12만 원이고 자기 부문에. 그다음에 보조 부문, 수선 부문의 원가가 8만 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의 원가가 5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의 원가가 40만 원이 있어서 총 110만 원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아까 우리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깎아 나눠줘야 된다면서요. 맞죠? 근데 보조 부문의 원가가 지금 아직 있죠? 나눠주지 않았죠, 제조 부문에. 나눠주지 않았으니까 여기 보시면 또 화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배분 전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기 전이다. 물론 자기 부분 발생이가 쓰셔도 되고요. 아시죠? 이걸 그냥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금액 집어 넣은 거예요, 그냥.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 있는 용역 제공하는 걸 해석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가끔 다 퍼센트로 주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는 어디가 어디한테 용역을 줬는지는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맞죠? 교차하는 지점인데 어디로 교차하는 지점을 보셔야 되냐면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교차하는 지점을 보셔야 돼요. 눈동자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셔야지 위아래로 돌리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 해볼게요. 자, 거기 동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제공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표? 표 보시면 동력이 수선한테 가로로 교차하는 지점이 왼쪽 오른쪽으로 눈 뜨시는 거잖아요. 그럼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걸 가로로 눈을 드시면 교차하는 지점이 2만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걸 교차하는 지점을 세로로 보시게 되면 600입니다. 그죠? 근데 가로로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건 교차하는 지점이 가로면 2만이에요. 2만 킬로와트. 자, 더 해볼게요. 그 동력이 절단한테 몇 킬로와트 주고 있죠? 동력이 절단한테. 저 2만 킬로와트 주고 있죠. 동력이 절단한테. 자, 그 다음에 동력이 조립한테는. 그렇죠. 6만 킬로와트 주고 있죠. 그래서 총 10만 킬로와트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력이 수선, 세로, 가로로 보시죠. 그렇죠? 동력이 수선, 동력이 절단, 동력이 조립. 그죠? 그래서 동력이 수선한테 2만 킬로와트, 동력이 절단한테 2만 킬로와트. 이렇게 하면 세로잖아요. 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험에 그 같은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만, 6만 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수선이 동력한테 몇 시간 제공해 수선? 600이죠. 여기 보시면 수선, 동력, 수선. 수선이 동력한테 600시간. 되셨어요? 그 다음에 수선이 절단한테는 똑같이 600시간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수선이 조립한테는 몇 시간? 800시간 이렇게 보이세요? 일단 요거 해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배분법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조 부문이 지금 동력 부문하고 수선 부문이 있죠. 얘네들의 배분 후의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떠한 방법이든 제조 부문에 전부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배분하고 나면 정확히 얼마가 될까요? 0이요.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배분 후면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보시면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조 우리가 단계 배분법은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순서를 잘못 지키면 오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에.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수선 부분을 선순이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능력 부분을 후순이다, 나중순이다 적어놓은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적으시고 이제부터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일단 수선 부문의 원가가 8만, 얘부터 배부하잖아요. 수선 부문의 원가가 8만 원이죠. 그럼 이 8만 원이 0이 되려면 8만 원 다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 부문의 원가 8만 원 나눠준다. 얘를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8만 원. 순서 거지같이 줘요. 왜냐면 여기가 선순위가거든. 왠지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선순위. 그렇죠? 수선 부문의 원가 8만 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선 부문이 동력한테 600시간 줬죠. 그렇죠? 여기 수선이 동력한테 600시간 줬잖아요. 수선 입장에서는 동력이 후순이에요, 선순이에요? 응? 수선이 동력한테 나눠준 600시간 있잖아요. 수선 입장에서 동력이 선순이에요, 후순이에요? 선순? 수선 입장에서 동력이 수선 입장에서 동력이 후순이죠, 후순이. 후순이. 수선 입장에서 동력 부문이 나중순위 보조문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수선 입장에서는 동력이 나중순위 보조분이에요. 아까 단계배분 나중순위 보조분이 배분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 부문은 나중순위 보조분의 동력 부문이 600시간에 제공하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고려하셔야 되니까 수선이 동력한테 600시간 주는 거 고려, 후순위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 부문, 절단 부문에 600시간, 조립 부문에 800시간 이거 다 고려해야 돼요. 2000시간 다 고려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이제 수선 부문은 8만 원 나눠줘야 되겠죠. 8만 원. 8만 원을 전체
합치시면 총 2000시간 주고 이렇게 2000시간 주고 있죠. 2000시간 다 오래야 되잖아요. 맞죠? 2000시간 중에서 해당 부문에 제공하는 수선 용역만큼 통과시켜주면 되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은 동력 부문한테 8만원 곱하기 전체 2000시간의 수선료를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 동력한테 주는 수선용역 600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회계든 재무회계든 세법이든 전부 다 분모는 전체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모든 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나눠줄 것. 전체 2000시간 중에서 절단한테 600시간의 수선료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8만원 곱하기 2000분의 600. 이상하게 뜯으시면 되니까 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선이 조립한테 주는 건 총 2000시간 중에서 800시간을 제공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근데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가 핵심이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선 부문 지금 나눠줬죠. 다 나눠줬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순위 보조분이 동력 부문과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동력 부문은 자기 부문의 원가가 12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것만 나눠주냐? 아니에요. 여기 수선 부문한테 이 8만 원 곱하기 2,000분의 60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자기 부문의 원가 12만 원에다가 수선 부문한테 받은 이 원가까지 합쳐서 보내줘야 0이 돼요. 맞죠? 그걸 공식으로 세우면 12만원 자기 분의 원가에다가 8만원 곱하기 2,000분의 600까지 다 나눠줘야 돼요. 이래야 여기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물어봐요. 여기가 12요. 이해되시겠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동력, 지금 동력 주는 거 동력? 그럼 동력이 지금 수선한테 2만 킬로와트 제공하고 있죠. 그럼 동력 입장에서는 수선이 분명히 보조분이에요. 근데 동력 입장에서는 수선이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동력 입장에서는 수선 부문이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 후순위라고 하시는 분은 왜냐면 여러분들 동력 입장에서는 수선 부문이 동력 입장에서 수선 부문이 선순위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력 입장에서는 수선 부문이 선순위고요. 선순위면 고려 안 하죠. 단계는 후순위 보조분에만 제공하는 거거든요.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x를 치셔야 돼요. 얘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눠줘요. 요게 x입니다. 요게 x. 자, 그러면 동력 부문은 이 금액을 분명히 동력이 수선한테 2만 킬로와트는 제공하고 있지만 선순위 보조분이기 때문에 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않고요. 그냥 동력이 절단한테 2만, 동력이 조립한테 6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원래는 합치면 지금 동력이 전체 10,000kW 주고 있잖아요. 근데 10,000kW 고려하는 게 아니라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건 선순위 모조분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고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8만 kW만 고려해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력 부문 이거 계산하시면 14만 4천원 나오거든요. 계산기 뜯어내시면. 이 14만 4천원을 2만 킬로와트와 6만 킬로와트 전체 8만 킬로와트만 걸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 중에서 동력이 절단한테 제공하는 건 2만 킬로와트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2만 킬로와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동력이 조립 부분한테 하는 거.
그럼 동력이 조립부문한테 제공할 건 전체 144,000원 중에 총 8만 킬로와트에 대한 거죠. 144,000원이. 그 중에서 조립부문에 제공하는 6만 킬로와트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절단 부문은 본인의 원가가 50만 원이죠. 여기가. 이렇게 되셔요? 50만 원에 동력 부문으로부터 받은 게 요 금액. 그 다음에 수선 부문으로부터 받은 게 요 금액. 그렇죠? 그럼 이게 전체 절단 부분의 전체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 계산하시면 56만 원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의 본인의 원가 40. 그렇죠? 그 다음에 동력한테 받은 거 요 금액. 그렇죠? 저희 수선 부문한테 받은 거 이 금액. 그러면 이걸 합치면 이게 전체 조립 부문의 총가 되겠죠. 거의 4만 원. 자, 그리고 말 문제요. 배분 전 제조 간접비나 배분 후 제조 간접비나 그 금액은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체 11만 원인 건 변함이 없어요. 전체 금액이 11만 원인 건 변함이 없어요. 11만 원, 110만 원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만 나눠주는 총가이만 해주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재 여러분들 단계배분법 문제, 계산 문제가 최근에는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출문제 교재에는 좀 없어가지고 문제를 좀 같이 풀 수가 없네요. 직접 배분법만 있거든요, 문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는 예제가 없어요. 좋네요. 없네요. 없네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직접 배우법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직접 배우법은요. 단계 배우법은 어려우니까. 알죠? 직접 배우법은 더 쉬우니까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도 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복리후생비하고요. 그다음에 수선비 있죠. 그 제조간접비겠죠, 여러분들. 맞죠? 복리후생비하고 수선비는 공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조간접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도 제조간접비죠.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죠. 하지만 수선비나 복리후생비는 변동비예요. 그렇죠? 수선 횟수만큼 총 금액이 비례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비례할 거고요, 총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때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최근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말문제로. 가장 최근에 세무 2급에서. 시험에서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변동제조 간접비와 고정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 우리 항상 배부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간접비만 나와요. 간접비만 배부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죠? 직접비는 배부한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면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부한다는 표현 안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말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단일 배분율법은 단일이 하나잖아요. 맞죠? 이게 변동제조 간접비와 고정제조 간접비를 그냥 모두 하나의 기준을 쓰겠다라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제조 간접비하고 고정제조 간접비를 서로 간에 다른 배분 기준을 쓰겠다 그 뜻이 이중이니까. 어떤 게 정확할까요? 둘 중에 정확성. 단일 이중. 정확성은. 그래서 이중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변동하고 고정비는 태생 자체가 다르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기준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중 배분율법이 장점이 정확해요. 됐었어요? 근데 말만 들어가도 좀 복잡하겠죠. 두 개를 나누어 버리니까. 문제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단일 배분율법은 장점은 간편해요. 하나만 쓰니까 계산이 간편합니다. 대신에 단점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래서 요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량만큼 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개를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변동비가 왔다 갔다 하겠죠. 전체 금액이요. 그죠? 근데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임차료하고 감가상각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건물을 빌려 쓰거든요. 우리 학원에서요. 건물을 빌렸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 임차료 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학생분들이 평균적으로 8명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공장으로 따지면 실제 생산량이죠. 8명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건물을 빌려 쓰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학생분들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에 맞게 짓는단 말이에요. 빌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임차료랑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걸 우리가 공장으로 표현하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을 공장으로 표현하면 여기 최대 사용 가능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가 이중배분율법이에요. 그렇죠? 이중배분율법이 당연히 통제 목적상 합리적이죠. 원가를 통제하는데 다른 기준을 써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애들의 성과 평가하는데 여러분들 합리적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중배분율법이 원가 통제 목적상 합리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단일 배분율법은 통제 목적상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통제할 때 애매한 거예요. 우리 고정비는 하나, 변동비와 고정비를 달리 써야 되는데 하나로 통일해버리니까 통제 목적상 유용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되시겠어요? 됐고요. 이제 개별원가 계산 좀만 하고 여러분들 좀 쉴게요. 자, 여기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아서.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공장의 생산 방식이 좀 두 개로 나뉘어요. 뭐냐면 일단은 제빵업, 빵이라든지 제지업,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량으로 찍어내죠. 맞죠? 그 대신에 우리가 조선업이라든지 비행기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주문 받을 때만 생산을 해요. 그죠? 생산 방식이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 헬리콥터 되게 많잖아요. 그 다양한 종류가 있죠. 비행기만 하더라도요. 맞죠? 그래서 다품종이에요. 다품종. 다양한 품종. 얘를 소량 주문 생산하죠. 소량. 작은 양을 주문 생산한다. 그러한 업종에서 쓰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왜냐면 소량 생산이니까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 원가 계산 말고도 뭐 배우세요? 회계교에서 종합 원가 계산 배우죠. 종합 원가 계산 배우시잖아요.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를 합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 못해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 생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나눠진다 말문제를 대비하시고 개별 원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개별 원가 계산은 말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반반으로 나와요, 거의. 둘 다 대비는 해주셔야 되고 말 문제도 대비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자, 일단 개별원가 계산은 업종을 외우시면 말 문제가 거진 다 풀려요. 업종을 외우시면 여기. 자,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업종들의 특징이 있죠. 일단은 예, 다품종 초량주문 생산이요.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 자, 우리 회사가 그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래요.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예,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국방부나 뭐 이런 데라고 할게요. 주문이 들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달래요. 그런 업체를 방산업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방산업체 무기 만드는 거. 또 국방부에서 헬리콥터도 하나 만들어 달래요. 알죠? 또 이제 민간 항공업체에서 여객기도 한 대 만들어 달래요. 이렇게 총 3대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개별원가 계산에서 출제를 뭐를 하냐면 문서를 출제를 잘해요. 서류를 출제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문제를 대비하실 때 이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주문을 받잖아요. 주문을 받으면 고객이 여러분들 그냥 딸랑 주문할까요? 아니죠. 여기 워낙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문할 때도 되게 상세한 요구를 많이 하겠죠. 제가 그 잘 모르지만 뭐 우리가 조종석 부분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맞죠? 그다음에 뭐 바퀴 부분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날개 부분 뭐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한 내역을 받았어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를 만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다가 전화를 알려줘요. 전화로 고객이 날개 부분은 뭐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들리니? 기억나지? 넌 할 수 있어. IQ가 100, 200이니까. 저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들. 문서로 날려줘야 계속 여러분들 내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상세한 내역을 해당 현장에다가 알려주는 서류를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문제 대비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주문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워낙 되게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네, 난리 나죠. 만약에 추락사라고 나오면 우리 회사는 뭐 몇 년 동안 금지가 돼요. 입찰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치명타죠, 치명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작업별로 원가를 작업별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되는 문장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작업. 아시죠?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부릅니다. 작업이란 말이 중요해요. 네? 아셨죠?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 작업 있잖아요. 우리 작업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있겠죠. 맞죠? 왜냐면 우리 전투기로 예를 들면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우리가 뭐 구리래요, 구리. 그냥 구리라고 할게요. 구리는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투기만 만드는 여러분들 그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이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개를 만드는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이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다 들어가는 재료가 알루미늄이래요. 그럼 알루미늄이면 간접 재료이죠.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그럼 걔는 제조 간접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알루미늄은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분발시켜줘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원가 계산은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 과제라고요. 제조 간접비를 분발시키는 게 핵심 과제고 핵심이기 때문에 계산문도 여기서 해요. 제조 간접비를. 직접비는 시험에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안 내요. 직접비를 안 물어봐요. 다 제조 간접비만 물어봐요. 공장에서도 제조 간접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아까 했던 업종 외우시라는 얘기죠. 건설업, 뭐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 외워주시라는 얘기고요. 말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맞죠? 말문제 대비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말문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배부 기준. 우리 교재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직접비하고 간접비는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목이 배부니까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배부. 적당하지 않아요? 배부 혼바이. 감사해요. 사랑해 주셨나봐. 그죠? 아니, 불쌍하대. 여기다 빠지면 안 돼. 봉사 중에 자원봉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정신적 봉사도 있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간접비입니다, 간접비. 간접비 대비예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직접비는 배분하는 말을 안 써요. 원가를 추적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또는 원가를 집계한다. 맞죠? 왜냐면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제품에. 맞죠? 왜 분배를 합니까? 그냥 각각의 제품 나눠서 그냥 바로바로 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 직접비는 다 줘요. 작업 1번 얼마, 작업 2번 얼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조 간접비는 작업 1번에 얼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업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전체 제조 간접비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작업 1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는 당연히 뿜빠이를 시켜주는 작업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무작정 나눠주는 건 아니겠죠. 뭔가 그래도 타당한 기준은 정해놓고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배웠어? 혹시 회계 그때? 제조간접비를 그나마 타당하게 나눠주는 방법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해주는 거잖아요. 인과응의 기준. 그죠? 이걸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외우지 마시냐면 인과응의 기준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가끔씩 뭘 외우는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에 있는 게 한 40개, 교재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봐. 인체유는 없는 수성비는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 머릿속으로 그래 얘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해 하면 제가 여러분들 정확한 인과관계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수성비가 건물 면적이래 타당해요? 안 타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렇게 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종업원 숫자 타당하죠.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발생하니까.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그걸 별도로 40개 어제 다 외워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보시고 해당 수선비가 결과잖아요. 그럼 수선비는 뭐에 따라서 발생하냐면 수선을 하면 할수록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선 횟수가 원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적게 있는 거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 가끔씩은 되긴 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튀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타당한 것 같아 하면 그게 정답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그게 오답입니다. 아시죠? 자, 됐어. 일단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를 할 거냐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 그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3교시부터요. 자, 10분 쉬었다가 10시 10시래. 11시 30분에 3교시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